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미나이에서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며칠 전에 제미나이에서 노트북이 연동될 수 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들어온 날 제가 나눈 강의로 그러니까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전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안내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노트북 LM의 장단점, 그리고 그 단점, 추론을 못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노트북 LM에 있는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인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미나이의 노트북 LM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제 안내를 해 드리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인제 제가 별도로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 LM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장점이 어 추론을 못한다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딥 리서치 노트북 LM에 있는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 추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그 제미나이가 인제 노트북 LM까지 연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론에 대한 것 제미나이는 생성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인터넷에서 배운 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서 고런 거를 같이 노트북 LM과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구 자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시는데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더 풍부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노트북 LM에 있는 자료를 PPT로 변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안내해 드렸을 때 노트북 LM에서 PPT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PDF로 밖에 안 돼 가지고 PPT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미나이에서도 PPT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동해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성형 AI와 노트북 LM의 차이점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노트북 LM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도 있고요. 그 대신 또 이걸 가지고 자기네가 인터넷에서 배운 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고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노트북 LM은요. 내가 올린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은 없어요. 하지만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유추나 추론 같은 걸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연동할 수가 있잖아요. 제미나이에서도 노트북 LM 그러면 내 노트북 LM의 자료를 가지고만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단점, 그 추론에 대한 단점을 여기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바로 인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인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인제 여러분들이 크롬에 들어가시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기서 제미나이를 쳐 주세요. 자, 제미나이 들어가시면 자, 참고로 저는 지금 이제 유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제미나이에서 노트북 LM 연동하는 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배포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제미나이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제미나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일단 제미나이 연동하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연동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에서 여기에 내가 플러스면 내 자료를 올려 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도 올릴 수 있고 또 인제 얼마 전에 구글 포토에서도 내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 그중에서 여기 노트북 LM이 지난주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12월 21 일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북 LM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 계정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어 노트북 LM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 그때 제가 나눈 강의할 때 마지막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노트북 LM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료를 제가 연동을 할게요. 노트북 LM이 지금 3개월간 있는 매출 현황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노트북 LM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 제미나이에서 노트북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PPT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PPT를 먼저 생성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노트북 LM을 쳐볼게요. 노트북 LM에 들어가면 이 노트북 LM 하게 되면 제 계정에 있는 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아마 여러분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을 텐데요. 지금 이거는 1월, 2월, 3월, 4월에 대한 매출 현황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챗GPT에서 이 월별 매출 현황 자료를 만들어줘 이랬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이게 제품군별로는 그 게임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노트북 랩에서는 엑셀 파일이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어, 지- 워드는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 엑셀 파일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구글 시트에다가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그 엑셀 시트를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저희 프로필 옆에 지금 점 9개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1, 2, 4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다시 여기 들어가서 점 9개 들어가게 되면 구글 시트가 있잖아요. 구글 시트에서 지금 연간 매출 취업, 연간 매출 취업 현황은 제가 1, 2, 3, 4월을 합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티그래프트가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1월 달 데이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월별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를 이제 한번 그때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월 매출 현황이 뭐냐면 지금 항공용 모바일 번들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기구별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매출이 있는데, 각 부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별 매출 현황을 다 집계를 하려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모아두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파워컬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 앱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파일의 데이터를 총합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별 매출 현황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줘. 이거를 노트북 LM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다 분석을 여기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값을 통해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월, 2월, 3월을 이제 4월까지를 올려놓은 게 이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처음에 이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품군별로 해가지고 매출 비용이 어떤 분포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하단에 이런 그 질문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해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답변 이렇게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 뭐좀 오타가 났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필요한 그래프를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심화 분석, 그 다음에 첨부 파일에 있는 심화 분석을 가지고 너가 그래프를 알려줘 이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 지금 이제 1분 요거부터 인포그래픽 여기 들어왔잖아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구글이 만들어 온 템플릿에 인포그래픽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인포그래픽에서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분기 월별 매출 실적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프롬프트를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합친 거네요. 이거는 제가 제품별로 이걸 다 합쳐줘 이렇게 말했어요. 1월, 2월, 3월, 4월 실적을 다 합쳐줘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도표를 만들어 준 거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까지 이제 나눠 준 거예요. 자, 이거를 보통은 이제 그 엑셀로 파일을 합쳐줘 해가지고 뭐 챗GPT는 이제 걔네들한테 시킬 수도 있고 어떨 때 이제 엑셀에 있는 파워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저는 노트북 엘리에다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 합이 맞아요. 이 합도 제가 맞다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왜냐면 이건 얘네는 이제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엑셀로 해놓은 거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분석에 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1분기에 대한 월별 매출 실적 요약에서 여기 프롬프트를 제가 어떻게 했나요? 맞아. ED의 탐색 분석, 이색 탐색 데이터 분석을 이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탐색적 분석이랑 데이터 분석은 지금 있는 현황 자료를 가지고 얘네가 그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네가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매출 하락세 전환됐습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도 노트북에 LM이 잘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또 심화 분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동향 분석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프롬프트를 뭐라고 했냐면, 자, 심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주고 그래프도 그려줘 이렇게 했거든요. 심화 분석으로는 현재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앞뒤에 있는 거를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심화 분석이 뭐야 하고 데이터 분석 중에 심화 분석이 뭐야 챗GPT도 물어보셔도 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인포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어, 그, 그래픽이 도출되었냐면 이런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동양 10층 분석을 해가지고 3월에 매출 달성해가지고 4월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해주지만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항공료 카테고리는 가장 작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 최소됐다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노트북 LM을 가지고도 데이터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 예전에는 안 됐죠. 여기 인포그래픽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도표와 그래프를 여기다가 도출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러고 제가 그리고 PPT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얘네가 이제 매출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얘네가 정확하게 있는 자료를 그대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되게 잘 만들었어요, PPT를요. 그쵸? 아까 전에 심화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쵸? 이렇게 대비율, 하락률, 그 다음에 3월에 출시된 신제품이 매출 하락을 이렇게 뭐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런 걸 만들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심화 분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가 PPT를 되게 잘 만들어 줬었어요. 내용도. 이게 근데 준대요. 이거 쭉쭉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노트북 LM에서는요. 여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PPT로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PDF로 돼요. 자, 여기 보시면 PDF 파일 있잖아요. 이 PDF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글과 문장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다시 재편성하시고 재구성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PDF를 가지고, PDF로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단점을 여러분들이 재미나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PPT를 만들게 되면 PPT를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에서 다시 이제 PPT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조금 전에 해본 게 이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건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만들어 준 건데요. 이 슬라이드 내보내기 하게 되면 슬라이드 내보내기에서 제가 이제 유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생성한 이게 있는데요. 이게 구글 슬라이드예요. 자, 그럼 구글 슬라이드를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만 다운로드를 PPT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다시, 원래 처음부터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미나이에서 어떻게 PPT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제가, 한 달 전에도 제가 PPT 만드는 방법, 제미나에서 PPT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PPT 만들어줘 이러면 안 되시고요. 여기 도구에 들어가셔서 캔버스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캔버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고 모드도 되고, 그 다음에 빠른 모드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 매출 분석이라는 걸 토기로 해가지고 PPT로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 모드를 켜주시면 돼요. 사고 모드. 여기 프로도 있네요. 프로를 사용 한번 해볼까요? 네. 꼭 사고 모드도 하고, 이제 여기에서 고급 수학적인가 요거를 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PPT를 만들어줘 이러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냐면 PPT 슬라이드를 아래를 참고해서 만들어줘 이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과 장표에 대한 원칙 저는 그냥 슬라이드에다가 딱 세 문장 써주고 그다음에 존댓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와 그 텍스트의 구성 배치를 제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비율은 그냥 텍스트를 조금만 해주고 이미지나 도시 여기다 그래프도 쓸게요. 그래프를 70% 이렇게 했고요. 제가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필요한 경우 그래프를 작성해 주는데 데이터 분석 중에 ED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심화 분석을 통한 이거를 인사이트를 도출해 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플랫 일러스트 했는데 그다음 비즈니스 관련 아이콘을 조합하고 그 다음에 색감 그라데이션 블랙 그냥 화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프롬프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제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은 걸리지만요.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얘네가 PPT를 생성을 해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PPT 생성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PPT 개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개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개요가 나왔다. 그럼 다시 시켜야 돼요. 다시 시켜가지고 아니 슬라이드 20장 만들어 주라고 하면 얘네가 만들어 줍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 가서 보면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 PPT 슬라이드를 하려 할 때 얘네들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다 만들었어요 이랬는데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다시 만들어 이러면 되고요. PPT 슬라이드도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방법만 가지고 개요만 가지고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한테 시키시면 됩니다. 다시 이거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20장을 만들어줘. 30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PPT 슬라이드 50장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감마 AI나
젠스파크 AI를 활용할 때는 감마 AI도 무료처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크레딧이 주어진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AI가 요즘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AI스럽고요. 그다음에 젠스파크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슬라이드 잘 만들어 주지만 PPT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젠스파크 AI랑 그다음에 그 제미나이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제미나이가 PPT를 더 잘 만들어 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얘는 무료 사용자에게도 그 PPT를 변환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응용을 해 보시고 제미나이가 플랫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슬라이드 내보내기가 있잖아요. 먼저 저는 슬라이드를 내보내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가 나오는지. 자,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매출 현황, 카테고리 분석, 심층 분석, 전략 재현, 실행 계획. 뭐 잘했죠? 제가 아래에다가 계획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핵심 요약으로 우리 보통 개요가 먼저 나오잖아요. 1분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이 되었는데 3월 달에 달성했다. 근데 4월 달에는 하락됐다. 제가 1월, 4월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피벗이 필요하다. 여기 전략도 피벗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걸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까지 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화이트를 해가지고 일러스트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 고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PPT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도 고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얘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비중 해가지고 파이별로 했죠. 자, 요거는 이제 좀 깨졌어요. 그쵸?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 여러분이 제미나이에서 앱에서 나왔을 때는 웹상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이거를 코드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건 PPT로 전환됐을 때 약간씩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편집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로버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비해가지고 C 클래식 성과 분석. 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항공력 특수 시장에 대한 제품 간의 관련서도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도표로도 만들어줬죠.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 말씀드릴게요. 자, 영업 확장하고 실행 로드맵도 제가 잘 만들어주고, 여기 10% 확대했다. 10%가 8억. 자, 3분기에. 그 다음에 결론은 4월은 성장 중이에요. 왜냐면 하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고 수익성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전환해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걸 결론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미지 소스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 소스는요. 얘네가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를 그린 게 AI로 만든 게 아니고요. 얘네가 여기저기서 스톡 이미지에서 가져온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시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이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얘네가 썼는데 이거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그림은 지금 얘가 프리픽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지금 제미나이가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미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제미나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직까지는 무료 사용자에게 완전히 배포가 되지 않고요. 근데 무료로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배포가 되니까 안 되시는 분은 저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배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미나이가 드라이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슬라이드도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건데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게 지금 여기 저기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하면냐면 지금 이 그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그림을 인포그래픽 저기 뭐래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려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 스타일 아니 그냥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냥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은 제가 제미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제미나 이미지 생성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아래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여기에서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림을 만들고요. 그냥 가끔 가다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려달라고 시키시면 됩니다.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림 괜찮네요. 이걸 가지고 삽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고칠 수가 있고요. 그쵸? 근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요거 나갈게. 이것도 지울게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 이미지 순서도 있고, 여기 하단에도 이제 여기 이미지 생성 도우미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나노 바나나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슬라이드를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인포그래픽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하게 되면 나노 바나나로 여기 바나나가 있잖아요. 생성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어떤 걸 했었죠? 지금 회사가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3D 캐릭터는 좀 일단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스타일까지 해볼게요. 이미지니까. 그리고 나와서 여기 비율도 지금 정사각형, 가로, 세로. 근데 저는 세로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스타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채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전에 시켰으니까 여기서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 중이래요. 나노 바나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나오겠죠? 자, 조금 많이 느립니다. 나노 바나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또 많이,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나왔어요. 딱 하나만 그려지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바꾸기를 하게 되면, 바꾸기. 그럼 이렇게 나왔죠?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좀 어울리진 않는데.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또 이제 이미지 순성, 아까 전에 하단에 있었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냥 비즈니스, 애님 너무 유아틱하니까 비즈니스, 성장하는 일러스트, 3D, 똑같이 해보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나이가 몇 가지를 만들어 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대체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하나 삭제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전에 PPT 생성되었을 때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것도 그냥 비즈니스 성장 이렇게 잘 네. 자, 나왔죠? 바꾸기. 자, 이게 나노 바나나로 이렇게 나서 비즈니스 트리 해가지고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림 수정하는 거나 글 수정도 똑같이 재미나에서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같이 일을 AI가 만든 과정 여러분들이 아직 고치시면 돼요. 4월 조정은 뭐 예를 들어 성장통이 아니라 조정은 어, 위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구글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PPT 슬라이더나 아니면 한컴 슬라이드에서 한쇼에서 많이 하시는데 한쇼는 여기서 전환이 안 돼요. 내보내기는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한수이셔 PPT를 불러오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여기서 PPT를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파워포인트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바로 안 되고요. 이게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다운로드 여기 폴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것도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변환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가족이 해가지고 모든 슬라이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소리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음성 해설 그냥 재생 간단하게 해볼게요. 음성.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게 이렇게 PPT 그냥 음성 같은 걸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음성 같은 것도 내가 넣어서 만들면 되겠죠?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 슬라이드가 아니죠?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이게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가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웹상에 있는 글꼴체랑 그 다음에 내 PPT에 있는 글꼴체랑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글꼴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이제 그 웹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폰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내 PPT에선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열어볼게요. 자,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집 사용을 하셔가지고 여러 번 하셔야 되는데 글꼴이 다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꼴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글꼴체가 펍라이트라는 데로 돼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이나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글꼴을 바꾸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글꼴 바꾸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 메뉴 리본판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글꼴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글꼴을 예를 들어서 나눔 고딕이나 뭔가 있잖아요. 저는 나눔 스퀘어로 해볼게요. 나눔 스퀘어 볼드를 딱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RER인가 그 폰트로 되어 있는 건 이게 한꺼번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바꾸기 확인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현대 하모니크를 한번 해볼게요. 현대 하모니크 여기로 바꾸기. 그쵸? 자, 그러면 해 다음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제 바꾸기. 바뀌어지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글꼴 바꾸기 해서 지금 그쵸? 여기에서 다시 현대 하모니 한 다음에 바꾸기. 자, 바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글꼴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요것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황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PPT로 제미나이에서 노트북에 있는 LM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트북 LM에서는 바로 PPT로 전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게 뭐냐면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트북이 LM에 있는 게 지금 데이터 보호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겨서 절대로 노트북 엘렘을 학습시키는데 조직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서 노트북 LM을 사용하실 때는 대화하고 이런 거는 학습하지가 않아요. 단,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지금 노트북 엘렘 프로 버전 사용자에게는 저 같은 경우는 유료 사용자잖아요.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에는 공유하기로 선택한 자에게와 나에게만 공개됩니다. 이거를 다시 풀어서 말을 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유해가지고 링크를 독사하는 동시에 이걸 전달하게 되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유념하셔가지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학습을 하기를 원하지 않다면 이걸 공유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정책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는 안 됐고요. 한 열흘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유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제미나이에서 노트북 LM을 연동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 LM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뭐였냐면 PPT를 직접 PPT로 변환해 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거 얘네가 할루시에이션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다르게 말하면 유추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추론할 수 없다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재미나에서 이렇게 바로 노트북 LM 연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 거는요. 그 노트북 LM 자료를 제미나이에서 PPT로 변환한 거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데이터 분석도 노트북 LM이 잘합니다 하는 거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북 LM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건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번 하게 되면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자료를 가지고 직접 올려가지고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